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님들 하이, 반갑습니다. 강아지도 알을 낳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9개나 말이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구독, 알람. 예, 지금 누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에임을 침착하게 만들어줄 여러 꿀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여러분의 에임이 침착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개를 한 챕터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제목이 정리가 잘 안됐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 여러분은 적을 보고 쏘질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가 상대와 싸울 때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타겟을 마주한다, 그 타겟을 인지한다, 조준선을 타겟에 갖다 댄다, 그리고 총을 쏘는 거죠.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단계에서 타겟을 인지하는 과정을 배제하거나 바꾼다는 거죠. 쉽게 말해 타겟을 인지하기도 전에 총을 쏘면서 조준선을 갖다 대거나 조준점과 타겟 그 어느 곳에도 초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총을 쏜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 뭐 아무튼 이런 상태면 에임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맞지도 않고 심하게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정하는 법은 간단하니까요. 상대를 보고 쏘면 됩니다. 상대를 예측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조준선을 갖다 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의 카드 혹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랑 가장 잘 맞는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습은 데스매치로 진행합니다. 이때 상대를 마주치면 죽든 말든 조준선이 머리에 닿기 전까지 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에임랩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깝든 멀든 상대를 확실하게 서칭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죠. 최대한 에임을 하는 동작에 집중하고 상대를 보고 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프리에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조준선의 움직임이 적을수록 에임이 깔끔하겠죠? 그죠? 에? 동작 수행이 적어질수록 당연히 침착하고 깔끔하게 총을 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장 많이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프리에임이죠. 항상 기본기 중에서도 헤드라인과 프리에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프리에임은 맵의 구조를 배웠다면 어디서든 어떻게든 연습이 가능합니다. 데스매치든 경쟁이든 말이죠. 다만 개인적으로 프리에임에 집중하면서 연습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화이팅! 이번 챕터는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각 지우기는 쉽게 말해 각을 열심히 잘 쪼개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코너를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것보다 우리 예의 선생님처럼 한 땀 한 땀 지워나가는 게 효과적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습니다. 일단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 첫 번째, 각을 지우려고 피킹하기 직전에 싸움을 스스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프리에임을 정비하고 상대가 있다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응 속도도 더 빨라질 거고 상대도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요즘 상남자들은 이렇게 함부로 쭉 나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두들겨 패고 싶으니까 각을 쪼개면서 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불리한 교전도 유리하거나 동등하게 싸우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활용할 수 있고 프리에임으로 상대와 가깝게 조준선을 두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오른손이 진짜 많이 편해질 겁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가게 되면 오른손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각을 쪼갠다면 이렇게 편하고 이상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각을 쪼갤 순 없을 겁니다. 시간이 없거나 빠르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각을 쪼개지 않고 가야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뛰어서 가게 되는데 이게 최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각을 쪼개지만 않을 뿐 모든 각을 신경 쓰고 프리에임을 최대한 두면서 가는 거죠. 급할 땐 이렇게 가지만 시간이 꽤 있고 우리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언제가 됐든 이런 식으로 플레이했다면 늘 뒤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측하지 못한 상대의 위치 때문에 침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패닉이 온 것처럼 막무가내로 총을 갈기는 거죠. 각을 지우지 않고 뛰어가더라도 상대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각을 신경 쓰고 프리에임에 신경 쓴다면 패닉이 오지도 않을 테고 생각보다 침착하게 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는 상황이라면 예측하고 브레이킹을 걸지 않습니다. 상대를 발견한 뒤에 브레이킹을 걸고 상대를 쏘는 겁니다. 만약 예측해서 멈춘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눈앞에 뚝 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우리 위치는 발소리 때문에 이미 들킨 상황일 겁니다. 상대가 대기 에임을 길게 두는 걸 예상하고 짧게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들킨 거 상대를 본 뒤에 멈추는 게 반응 간다는 소리죠. 의도치 않은 와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움직임은 급하게 돌리는 상황이나 사이트 진입 상황에 자주 나옵니다. 엔트리들이 진입한 뒤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정말 많죠.
침착하고 좋은 에임을 가지려면 왼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왼손은 무빙도 되고 미세한 에임 조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솔직히 프리에임과 무빙 두 개만 있어도 좋은 에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라 불가능하겠지만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이 중에서도 오늘은 키보드 에임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짧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랑 크게 다를 것 없는 내용을 말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같으니까요. 아무튼 키보드 에임을 쉽게 설명해보자면 우리가 조준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손, 즉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과 Y축이 같다는 전제 하에 A 혹은 D를 눌러서 움직일 수 있죠. 화면처럼 원하는 위치에 우리의 무빙과 동시에 조준점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왼손과 오른손 모두 에임에 적용된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 원거리 교전에서 오른손을 조금 움직여 상대를 맞출 수도 있고 무빙을 통해 맞출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오른손만 에임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에임하면 조준점을 잘 맞추는 거고 이 조준점은 마우스로 움직인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왼손의 비중이 오른손에 비해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에임이 좋아지기 위해 오른손에 집착하다 보면 왼손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왼손의 감각은 키보드 감각이 아니겠죠? 그렇잖아. 왼손은 도와주는 에임 수정과 무빙을 포함해 말하는 겁니다. 앞에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토달지 말고 들으라고. 동작 수행이 적어질수록 에임이 침착하고 깔끔해진다고 말이죠. 즉 왼손의 비중은 높이고 오른손의 비중은 최대한 낮춤으로써 우린 깔끔하고 좋은 에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화면처럼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오른손으로 에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왼손이라는 감을 잃어버리거든. 방금도 내가 최대한 왼손으로 에임을 같이 가서 오른손으로 살짝 움직여서 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프리에임이랑도 살짝 연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왼손 감각을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플레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연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무의식 중에 체화하고 사용하고 있겠지만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처럼 사격장의 연습 모드를 켜고 헤드라인을 맞춘 채 A와 D만을 활용해 보스를 처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타겟을 정한 뒤에 이렇게 스트레이핑을 해봐도 좋습니다. 이것도 왼손에 의해 조준점의 위치가 바뀌는 걸 인지하는 방법이니까요. 이 과정이 익숙하고 쉬워졌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화면처럼 무빙하면서 보스를 처치하는 것 말이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를 통해 에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움직이면서 조준점이 타겟과 가깝거나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가깝거나 멀어지게 된 거리를 멈추는 타이밍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커버하는 거죠. 진짜 이런 건 누가 알려줘? 결국 모든 기술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은 프리에임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좋은 프리에임은 화면처럼 왼손만으로 상대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은 총기 숙련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셰리프를 잘 쏘거나 마샬을 잘 쏜다고 얘기하면 에임이 좋으니까 잘 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조준점이 닿아야 되니까 에임이 좋아야겠지만 숙련도에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벤달과 팬텀의 무빙이 조금 다른 게 대표적인 예시겠네요. 무기 메커니즘은 크게 총기 반동과 총기 반동의 리셋 타이밍, 그리고 초탄 정확도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신경 쓰지 않거나 무시한 채로 게임을 하니까 총이 드럽게 안 맞는, 연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게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발로란트를 시작하면 벤달이나 팬텀의 스프레이부터 연습하죠. 이게 총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체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총들부터 연습하고 이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른 총기들을 연습하는 느낌인 거죠. 최근에도 좋다고 평가받는 스팅어는 반동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송편이 스팅어를 사용하려면 스팅어 고유의 스프레이부터 익혀야 적을 잡든지 말든지 하겠죠. 똑같습니다. 가디언도 초탄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해하고 반동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언제 돌아오는지 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셰리프도 똑같고 클래식이랑 고스트도 똑같겠죠. 이런 총들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스팅어도 몇 번 쏘다보면 감이 잡힐 겁니다. 그니까 손을 풀 때나 연습할 때 사격장에 들어간 김에 셰리프 꺼내서 반동 회복 시간 연습해보고 가디언도 쏘면서 감을 익혀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장거리에서 싸울 때 우리가 샷건을 쓰지는 않죠. 쓰나? 또 벤달이나 팬텀이어도 보자마자 스프레이를 갈기지도 않을 겁니다. 본인이 급하든 침착하든 1.4나 2.4로 몇 발 쏴보고 피가 없다 싶으면 스프레이 긁고 이런 방식으로 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총기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벤달과 쇼티 조합을 쓰는 것도 똑같죠.
근데 클래식도 쇼티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 여러분의 에임이 좋아지는 방법, 좀 더 디테일하게 침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